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마이TV 그리고 공영방송 4사 민원연이 함께 만드는 언론아싸를 뉴스 호로록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언론아싸 고정 팬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접속하신 분들 원래 매주 수요일에 했던 거 아닌가? 오늘은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언론아싸는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예, 이 언론아싸가 있다는 게 좀 서글프긴 한데 왜 만들어졌냐 하면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현업자들 그리고 오마이TV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시민단체 이 민원연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언론인들의 치열한 저항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또 매서운 회초리를 든 시민 목소리까지 쭉 전달을 해왔습니다. 저도 공영방송 전 직장 T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오마이TV로 옮기면서 지난해 3월, 지난 3월 이 언론아싸에서 대타 진행자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호로록과 언론아싸 콜라보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뵈니 더 반갑네요.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뵙게 되니까 진짜 반가워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예. 일단 빨리 한번 소개하고 네. 예, 네, 얘기를 네. 나눌게요.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오늘 네. 오마이TV에는 처음 오셨는데 네. 일단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언론아싸 말고 출연할 때 왔던 거와 이렇게 또 언론아싸로 온 게 또 남다르고요. 또 제가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또 기자 생활을 했기 아. 때문에 오마이TV가 이렇게 근사한 예. 스튜디오에서 예. 또 지금 200만 독자 네. 넘었잖아요. 또 이렇게 언론아싸랑 콜라보를 또 하게 되니까 예. 또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네요. 음. 네. 조금 전에 메이크업 받으실 때 저에게 했던 말투와 방송에서의 말투가 너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지금 우아하고 지적으로 네, 네. 보인다. 네. 예. 또 원래 댓글이 그런 게 네. 있나요? 제 소감이 그렇습니다. 오늘 초장님의 말씀이 이 방송 전과 후가 좀 다르다. 너무 다르죠. 예, 네. 좀 오늘따라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을 네. 예,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언론아싸가 그 원래 오마이TV를 통해서 송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방송을 주로 민원연 사무실이나 네. 이제 한때는 저희 KBS 본부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네. 진짜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여기서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다르다. 예. 일단 빵빵한 장비들 네. 좀 놀랬고 스튜디오에 놀랬고 카메라에 놀랬고 조명 또 때깔에 놀랐어요. 조명 또 놀라고 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또 최지은 아나운서께 네. 또 놀라고 있습니다. 아유, 이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오시자마자 네. 기자의 모습으로 네. KBS 언론 비평 프로그램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여기에서 이제 언론아싸를 이 두 분과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게스트 분들이 계속 바뀔 네. 예정인데 사실은 언론아싸 아싸가 붙으면 뭔가 신나야 되잖아요. 네.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아싸라고 붙인 게 이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투쟁도 신나게 하자. 그 화이팅의 아싸 의미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게 언론의 주인이 원래 시민이고 국민인데 시민들이 지금 주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이 진정한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화이팅을 하자 이런 의미로 언론 아싸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매번 끝날 때마다 네. 또 힘을 네. 모으자라는 의미로 또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싸가 되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다 아웃사이더처럼 빠져 있어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다 지금 인싸로 계신 분들이 너무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아싸로 빠져 있고 시청자들이 다 아싸로 빠져 있어서 그렇죠. 언론의 주인은 정권도 권력도 대통령도 심지어 대통령 부인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지금 투쟁의 한복판에서 오신 네. 우리 본부장님 투쟁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계속 저희들 투쟁은 해왔는데 예. 이제 뭐 본격적인 투쟁은 이제부터가 저희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박민 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박민 사장이 KBS를 망치고 있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일단 박민 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하는 일말에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처음에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 수신료 위기를 틈타서 들어왔었고 네. 수신료 위기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술 친구니까 뭐 해결해 주지 않겠냐. 예. 그래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수신료 제도를 망쳤으니 그래도 대통령실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네. 일말의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년 동안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박민 사장은 곧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서야 속았다라는 거를 제가 보기엔 저희 KBS 동료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니 지금 말씀 한 번 마이크 기회 드리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보통 이 전에 진행했던 오윤혜 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칼같이 끊더라고요. 아니, 말이 뭐. 너무 길어집니다라고 끊고. 끊는 정도가 아니고 혼냈어요. 아. 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혼냈죠? 그래서 제가 그 언론 학사 할 때는 네.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이거 말씀 많이 안 하셨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실 아, 수밖에 해야죠. 없지만 좀 이 뭐랄까 길이를 알겠습니다. 낄끼빠빠라고 하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끼었다 빠졌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우리 언론학사 애청자님 중에 한 분인 김건휘님이 있어요. 아. 건희가 아니라 휘님 있는데 K님 오늘 장가 가세요 이렇게. 오늘 너무 메이크업을 예, 받으셔서 예. 여기에 오면 이제 신의 손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그러니까요. 변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돌잔치 하는 그 애 아빠 같다고 아까 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분장을 정말 이제 조합 활동을 지금 3년째인데 네. 정말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 아. 얼굴에 지금 카메라에 나가고 있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저기 한번 보시면 카메라 나오고 부끄럽습니다. 낯설죠. 여전히 적응은 안 되네요.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장가 가세요라는 댓글이 나올만 합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KBS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박민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는 있었다.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박장범 씨로 사장 후보가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최종 사장 후보에 올라간 그 인물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27대 사장 면접 대상자 박장범 KBS 뉴스9 앵커, 박민 KBS 26대 사장, 그리고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이렇게 세 분인데 원래 KBS가 사장 공모하면 막 몇십 명씩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많을 때 30명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평균 그래도 최소한 10명 넘고. 10명 정도는 넘었었죠.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요 세 분 외에 한 분 더 있었죠. 한 네. 분은 대통령 충암고 후배. 후배. 대통령 그 출신 고등학교 충암고 후배. 근데 방송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설회 건설회사 회사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그분 혹시 술 친구였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은 빠지고 네, 그분은 이렇게, 네. 이제 그 처음 지원서 냈는데 그 이사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서류 3명. 심사에서 탈락을 한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면접 대상자는 못 됐던 거였죠. 예,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세 분 중에 저 존재감이 약간 미약한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존재감이 예전에는 뿜뿜했죠. 왜냐면은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나름 커리어가 있었던 분이고 예. 지금은 이제 고위 간부입니다. 방송주간이라고 하면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맡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망가진 KBS 뉴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총괄 보도의 총괄이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KBS 뉴스가 땡뉴 뉴스로 전락했다 네. 하는데 그 주범 실질적인 땡뉴 뉴스 KBS 만든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람이죠. 사람이다. 네. 그러면 저 세 명의 후보들 중에 박장범 씨가 사장 선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내부에서는 어땠었어요? 일단 박장범 전 앵커가 사장이 될 거라는 거는 연초에 있었던 파우치 대담 이후에 네. 항상 좀 계속 거론되는 빠지지 않는 예상이었죠. 다음에는 예, 예. 왠지 박장범이 할수 있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너무 충성을 해서 너무 충성을 했고 어. 너무 또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 파우치라는 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또 지원을
이번에 전체 지원자가 4명이었는데 예. 첫 번째로 지원을 했어요. 아, 일본으로. 일본으로 딱 지원을 했어요. 오. 그 자신감?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다들 좀 의아해했었고 특히 박장범 앵커가 70년생인가? 맞아요. 그래서 예. 젊어서 아직 정년까지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장이 되면 일단은 회사를 퇴직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퇴직이 남은 분들이 하시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 네. 때문에 내부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아, 그렇구나. 아니 박민 사장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술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낙하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박장범 앵커가 지명이 된 건 김건희 낙하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낀 것 아니냐. 파워가 그렇죠.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직접 그런 네. 언급 표현들이 나왔죠. 음. 이게 대통령 낙하산을 제끼고 예. 여사 라인이. 라인이 예. 낙점됐다. 예,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KBS가 김건희 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참, 이거 어떻습니까? 좀 이런 말씀 들으면 참담하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예. 이번에 결국은 낙하산들끼리의 경쟁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전에 했던 시민참여평가단 제도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사들이 서류 면접 보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면접 봐서 한 명을 예. 결정했는데 저희들 또 독특한 게 이사가 11명인데요.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이 되려고 하면은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면접 후보자 면접하고 나서 그 투표를 했을 때 한 번에 첫 번째 과반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파행적인 운영이 있어서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지금 가리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1차에 바로 박장범이 딱 결정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뭐 결국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 아닌가? 이미 내정이 돼 있었을 그렇게 것이다. 볼 수밖에 진짜 없는 말 것 같아요. 그대로 낙하산이네요. 그렇죠. 내리 꽂은 네.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시민평가단 제도라는 게 원래는 네. 정상적이라면 운영이 됐을 텐데 그게 네.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2018년에 KBS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요. 예. 그 후부터는 KBS, MBC 공영방송에서 사장을 선임을 할 때 시민들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예.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박민이 그 이전 사장을 책임을 물어서 이사에서 해고를 한 후에 강제 해임을 한 후에 박민이 들어올 때 패싱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자녀 임기니까 네. 급해서 그랬구나 했지만 요번에 정식 사장인데. 그렇죠. 3년 임기에 사장을 예. 할 때 KBS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의 대표이고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시민 평가를 안 받겠다. 예. 그러니까 저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후보들이 난립을 했다. 만약에 이게 시민평가단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그러면 통과 안 되죠. 박장범은 통과가 안 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 편들기에 나서는 예. 이런 앵커 출신을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적임으로 볼 수가 없고요. 더욱이나 경영이라든지 이런 전무하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KBS를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 자리를 할 수 있겠냐? 예, 안 된다고 보죠. 아니 조금 전에 권력에 아부하는 앵커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길래 아니 나는 권력에 아부한 적이 없는데 찔렸네요. 아니요, 예. 아니 시민에게 네. 잘 보이는 방송은 예. 네, 좋은 방송이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영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표현 해주셨거든요. 그간의 이력이 어때요? 박장범 앵커의 이력 사내에서의. 저희로 치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공채 네. 신입 공채 개수로 20기 기수이고 정확히는 아마 94년 4년. 12월인가 그렇게 입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입사를 해서 뭐 여기저기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여기저기 좀 부서에서 실제 일을 했고 하다가 한 10년 차 될 때부터 예. 앵커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찌감치 됐네요. 일찌감치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취재 현장에서는 사실 손을 뗀 거예요. 거의 계속 앵커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취재 현장에 들어갔던 게 런던 특파원 갔을 네. 때 특파원
다녀왔고 그리고 나서는 또 앵커 하다가 그리고 뭐 이제 취재 일선은 아닌 뭐 부장 예. 역할을 하다가 관리자급으로. 관리자급으로 네. 하다가 이제 사장 비서실장 했었고 아, 고대영 예, 사장 예, 시절에요. 하다가 비서실장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또 취재 일선하고는 상관없는 부서에서 좀 계속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일요진단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 예. 앵커를 또 했죠. 음. 그러니까 진행자를 앵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행자를 많이 했지. 그래서 그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한테 어떤 사람이에요라는 거를 물어보는 기자님들의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기자라고 하면 예. 기사로서 얘기를 하고 기사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독 기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어.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아는 주변에서 박장범이란 기자는 이런 기사를 쓴 기자다. 뭐 하물며 상을 받더라고 하더라고. 예.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번에 이력서에도 보면은 기자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상 수상 이력은 없었고 아니면 뭐 대단한 특종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면서 한 10년 차 이후에는 앵커만 앵커, 했었고. 특파원, 간부, 비서실장 또 앵커 뭐 이렇게 하면서 회사 안에서는 꽃길만 그러게요. 걸었다. 진짜 이런 꽃길만 얘기들을 걸었네요. 하고 있죠. 예. 일찌감치 발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일찌감치 발탁이 됐다는 건 보통 이렇게 KBS 같은 방송국 큰 조직에서 발탁됐다는 건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게 위에 잘 보이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꽃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잘 보이는 건 취재를 잘해서 예. 발굴의 실력으로 네.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분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저희가 뭐 제가 그거를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넘어오시진 않네요. 그 질문에. 그런데 네. 일단 그 앵커로서는 괜찮은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계세요. 아. 앵커로서는. 앵커로서는 그럼 앵커로서. 방송 앵커만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냥 본인의 앞날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또 권력에 대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대한 지향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우치 대담 하나로 저는 아. 끝났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분의 이런 그러니까 야심이 드러난 게 지난 2월에 그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 대담 네. 때 보면 뭐 지금 파우치 그 자그마한 백 이 용어가 너무나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때 보면 그분의 행적이요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실이 예. 이렇다고 한번 앉아보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 의자에 자리에 맞아요. 예 덜썩 앉아요. 예. 저기 앉은 사진 나가고 저렇게 있는데 저 포즈 네. 보세요. 저러면서 여기 앉아본 소감에 대해서 저분이 그때 그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잠시나마 아.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의 야심이 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발언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고 대통령 의자에 앉아서 잠시나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발언을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박장범 앵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런 발언을 하는. 아니 뭐 저는 발언을 떠나서 네. 저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음. 문제적인 매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고 부적절했죠. 예. 저 프로그램이 그 제작된 계기 자체가 예.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언론이 묻지 못하는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어를 하고 예. 그때 논란이 됐던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그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그마한 백이다. 예. 이렇게 그 축소해서 애써 축소해서 그때 이후로 저 방송이 나간 이후로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치하하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던데. 예. 라는 소문이 그런 KBS에 쫙 소문이 돌았죠. 그 후에는 있습니까? 그 소문이 있었고 예. 그 전에는 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엄청 박장범 전 앵커가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요? 어떤 불만이요? 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라고 하면서 이런 거가 뭐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봤을 때 저 프로그램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각본에 짜여진 그렇죠. 거였는데 연극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 프로그램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적인 요소라든지 대통령실이 상황.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대신해주는 이런 네. 것 때문에 요즘 뭐 유행하는 얘기죠. 약속 대련이라고 이런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충분한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장범 앵커가 굉장히 대통령실에 들들 볶였다, 볶이고 있다, 뭐 이런 하소연을 네. 주변에 했었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그 이후에는 방송에 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 잘했다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렇게 하소연하고 툴툴거렸다라고 치기에는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주, 본인이 주도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정말 용산감에 그게 쏙 들게. 그러니까. 툴툴거리고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할 거였으면 그 이후에 나 전화 받았어 이런 얘기를 그거 안 안 했어야죠. 해줘. 본인이 정말 부끄러웠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본인이 네. 직접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네. 것은 이른바 이 파우치 발언이 요번에 그 사장 후보로 면접을 보거든요. 예. 이사회 때 면접을 보는데 그 이사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 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않고 자그마한 백 뭐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분이 이때 이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또 충격적이에요.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은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가지 분류이지 명품은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아니면 사치품이다. 네. 그리고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답변 자체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영방송 사장이 자격이 그러게요. 있냐. 네. 기본적으로 없다.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에게 필수품이었을까? 사치품이었을까? 오히려 네. 이거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사치품일 수 있지만 필수품이 필수품일 수 이었을 있다. 수도 있던 거 아닌가? 그러면 그녀에겐 이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조그만 파우치라고 이게 얘기를 했던 없으면- 거였나? 왜 필수품을 자꾸 다른 사람들은 명품이라 그렇죠. 하니까. 예.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신선한 발상이네요. 디올백이 생필품이다. 네, 그 발언한 지 8개월도 안 돼서 예. KBS 사장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KBS에서 어쨌든 보직이 부장까지밖에 안 했던 사람이 사장으로 이렇게 영전되고 예. 발굴된 경우도 처음 아닙니까? 굉장히 드문 예. 케이스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퇴직이 많이 좀 남았다고 하는 네. 얘기는 보통 KBS 사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사내에서 국장이나 그 임원이라고 하는 본부장 정도를 하면서 그래도 사장 옆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KBS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경험하셨던 분이 보통 이제 사장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박장범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도 굉장한 검증 항목에 들어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